여러분 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구독, 그리고 좋아요. 정말 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진짜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 건데요. 로봇이 점점 우리 삶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말은요, 노동의 가치라는 게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던, 어쩌면 너무나 평범해서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일상 경험. 바로 그게 미래에는 가장 비싼 자산이 될 수 있다면요?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의 하루는 과연 얼마짜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크게 6부분으로 나눠볼 겁니다. 먼저 테슬라를 AI 거인으로 만든 그 기가 막힌 성공 공식부터 시작해서요. 그 완벽해 보였던 공식이 왜 로봇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지 그 거대한 벽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해법, 즉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이어서 탈중앙화 진영의 강력한 반격과 두 거인의 충돌,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바로 당신의 경험을 팔아서 돈을 버는 노동의 미래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테슬라가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왔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해요. 아니, 어떻게 평범한 자동차 회사가 AI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아주 간단한 한 단어에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터죠.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그 유명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비싼 차 만들고 그 다음엔 좀 싼 차 만들고 이런 단순한 로드맵이 절대 아니었어요. 진짜 속셈,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전 세계 도로를 수백만 개의 바퀴 달린 데이터 수집 컴퓨터로 덮어버리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작전이었던 거죠. 비싼 로드스토어를 시작해서 모델 3, 모델 Y까지 가격을 쭉쭉 내렸잖아요. 그게 다 결국엔 이 데이터 수집 센서를 하나라도 더, 한시라도 빨리 세상에 깔기 위한 큰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수준입니다. 2025년 말이 되면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량이 무려 950만 대에 육박하게 돼요. 근데 이 차들은 그냥 굴러다니는 쇳덩이가 아니에요. 차 한 대마다 카메라가 8개씩 달려 있어서 360도로 주변을 쉴 새 없이 찍어대고 그 엄청난 양의 영상 데이터를 본사 서버로 실시간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차 한 대 한 대가 세상을 배우고 기록하는 살아있는 센서 그 자체인 겁니다. 이 950만 대의 데이터 함대가 지금까지 모은 데이터 양 상상이 가시나요? 완전 자율주행, FSD를 켜고 달린 거리만 해도 누적 72억 마일이에요. 킬로미터로 바꾸면 약 116억 킬로미터. 이건 지구랑 태양을 거의 40번 왕복한 거리인데 이걸 다 데이터로 쌓아놓은 겁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 비 오는 날 밤의 시골길, 온갖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실제 사례집을 경쟁사들은 감히 따라올 수도 없는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대한 거대한 백과사전을 혼자 쓴 셈이에요. 그래서 테슬라의 승리 공식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이 4단계예요. 첫째, 카메라라는 눈을 단 하드웨어, 즉 자동차를 최대한 많이 판다. 둘째, 그렇게 뿌려놓은 차들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미친 듯이 빨아들인다. 셋째,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로 인간 운전자처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엔드-투-엔드 AI를 훈련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 최강의 AI를 FSD 구독이나 로보택시 같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다시 파는 거죠. 하드웨어로 돈 벌어서 데이터 모으고 그 데이터로 AI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로 또 돈 버는, 이건 거의 무한동력에 가까운 완벽한 선순환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난 10년간 너무나 성공적이었던 이 공식을 테슬라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그대로 가져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도로를 정복했으니 이제 로봇으로 집안과 공장을 정복하겠다, 이런 야심이죠. 근데 바로 여기에서 이 완벽해 보였던 공식이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거대한 벽에 꽝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로라는 어느 정도 규칙이 있고 예측 가능한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이 성공 공식이 과연 여러분의 집처럼 온갖 변수로 가득하고 혼돈 그 자체인 환경에서도 똑같이 먹힐까요? 자동차 운전이랑 서랍 속에서 짝 맞는 양말 찾아 개는 일은 딱 봐도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이 두 환경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로는요, 차선, 신호등, 표지판 같은 명확한 규칙으로 꽉 짜여진 시스템이에요.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어제는 소파가 저기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 있고, 컵은 식탁에 있다가 갑자기 바닥에 놓여 있고, 정해진 규칙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완전한 혼돈, 카오스 그 자체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동이라는 아주 명확한 필요성 때문에 몇 천만 원을 내고 차를 사잖아요. 근데 아직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는 비싸기만 한 로봇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는 걸 돕기 위해 과연 누가 수천만 원을 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테슬라의 완벽했던 성공 공식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 첫 단계, 하드웨어를 최대한 많이 뿌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살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대량으로 보급을 하겠어요. 보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안 모이는 거죠. 로봇 함대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는 겁니다. 결국 테슬라는 지금 아주 심각한 데이터 기근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네 공장에서 로봇을 훈련시키고는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 개의 집, 그 무한한 변수에 비하면 공장이라는 환경은 글쎄요. 정말 먼지 한 톨만도 못한 거 아닐까요? 테슬라가 부딪힌 이 데이터 기근이라는 벽은요, 사실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로봇을 만든다는 모든 회사들이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업계 전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AI를 가르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 업계에서는 이걸 골든 데이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1인칭 시점, POV, 즉 포인트 오브 뷰 데이터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스마트 안경이나 액션캠을 쓰고 일상을 찍은 영상, 바로 내 눈으로 직접 본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멀리서 CCTV가 찍은 영상이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POV 데이터 안에는요, 단순히 무엇을 했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기까지 어디를 먼저 봤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와 과정이 전부 다 담겨 있거든요. 이 POV 데이터가 왜 황금이라고 불리냐면 AI에게 행동의 왜를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컵을 잡는 영상을 POV로 찍으면 제 손이 컵으로 가기 전에 제 시선이 먼저 컵을 향하는 게 찍히겠죠? 그걸 본 AI는 아, 저 컵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구나 하고 배우는 겁니다. 인간의 부드럽고 섬세한 손놀림과 로봇의 뭉툭한 집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바로 이 POV 데이터가 그 간극을 메워줄 최고의 교과서가 되는 거죠. 자, 테슬라의 문제가 데이터를 모을 로봇이 부족하다는 거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새로운 연합이 아주 급진적인 정반대의 해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데이터를 얻기 위해 비싼 로봇을 먼저 팔 생각을 하지 말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거대한 데이터 시장을 먼저 만들면 되잖아. 바로 이겁니다. 그 중심에 OM1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걸 로봇계의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 스마트폰이 삼성폰이던 LG폰이던 다 안드로이드를 쓰는 것처럼 어떤 회사가 만든 로봇이던 이 OM1이라는 운영체제를 깔아서 쓸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로봇이 하나의 언어, 하나의 두뇌를 공유하게 되니까 학습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 엄청난 계획이 파이 네트워크와 손을 잡으면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전 세계에 35만 개가 넘는 활성 노드,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여자들이 자기 컴퓨터에 남는 자원을 조금씩 빌려줘서 이 자원들을 다 합쳐 AI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분산형 슈퍼컴퓨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테슬라처럼 한 회사가 비싼 서버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서 로봇의 두뇌를 함께 키워나가는 거죠. 바로 이 시스템 덕분에 텔레넛이라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텔레넛, 말 그대로 로봇을 훈련시키는 사람인데요. 스마트폰 게임처럼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해서 일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POV 영상으로 찍어서 이 네트워크에 데이터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파이코인 같은 보상을 직접 받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요리, 청소, 육아, 정원 가꾸기 같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로봇을 가르치는 귀중한 데이터가 되고
돈이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그림이 보이시죠? 이건 단순히 두 회사의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로봇의 미래를 만들어갈 두 개의 거대한 철학, 두 개의 비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데이터를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나오는 막대한 가치는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싸움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쪽에는 테슬라의 중앙화 모델이 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 같아요. 자기네가 만든 하드웨어 안에서만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은 테슬라라는 회사와 그 주주들이 독차지하죠. 반대편에는 파이와 오픈마인드의 탈중앙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건 활짝 열린 시장과 같아요. 전 세계 누구나 어떤 스마트폰으로든 데이터를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여한 만큼 그 가치를 파이코인 같은 형태로 직접 돌려받죠. 한쪽은 기업의 데이터 독백이고 다른 한쪽은 우리 모두의 데이터 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이 모든 건 단순히 어떤 기술이 더 좋냐 나쁘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 노동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탈중앙화 모델이 현실이 된다면요. 미래의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값비싼 자산은 집이나 자동차, 주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몸에 쌓인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기술과 삶의 경험 그 자체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이 안 된다고 혹은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도 가치를 매겨주지 않았던 바로 그 모든 것들이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자고요. 셰프의 신들린 칼질, 베테랑 정비사의 감, 이런 전문가의 기술은 당연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를 재우는 섬세한 손길, 뒤죽박죽인 서랍을 정리하는 나만의 노하우, 심지어는 화분에 식물을 옮겨 심는 그 서툰 과정 하나하나까지요.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돈을 주지 않았던 그냥 일상이라고 불렸던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1인칭 시점으로 녹화하는 순간 이게 바로 로봇들을 위한 최고의 교과서, 최고의 훈련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 그것도 아주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자, 2026년 이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로봇이 언제 오나?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 질문들이죠. 과연 누가 로봇을 가르칠 것인가? 누가 그 지식을 소유하고 그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을 가르치는 데이터로서 당신의 하루는 과연 얼마의 가격표를 달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